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박준석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히 60대 이상 노인분들이 식사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그로 인해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왜 식사 후 30분이 죽음의 골든타임이라 불리는지 아십니까? 이 시간, 이 짧은 30분 동안 우리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무심코 하는 하나의 행동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심지어 돌연사까지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실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생한 사례를 통해 왜 식사 후 어떤 행동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지, 의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몸에서 일어나는지, 그리고 식후 건강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철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여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고 이 영상과 더불어 다른 중요한 건강 정보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식후 건강을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식사 후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식사를 하면 우리의 위장기관은 활발하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장관은 소화를 위해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혈액이 위로 몰리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위장으로 혈액이 집중되기 때문에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되니까 피가 좀 몰리지 정도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심장의 펌프 능력과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뇌혈류 조절 능력도 저하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장이 피를 확 빨아들이면 뇌나 심장에 공급되는 혈액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 갑작스럽게 혈류가 줄어들면 부정맥이나 심근허혈,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혈류가 줄어들면 순간적인 저산소 상태가 오면서 어지러움, 실신, 심하면 뇌졸중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생사가 갈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3가지.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하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식사 후 바로 샤워하기. 이걸 듣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샤워가 뭐가 어때서요? 깔끔한데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샤워, 특히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 말초혈관이 확장됩니다. 즉, 피부로 피가 몰리게 되는 거죠. 식사 후에도 위로 혈류가 몰리는데 거기다가 피부로도 피가 몰리면 심장과 뇌는 완전히 혈액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심장이 피를 뿜어낼 힘이 줄어듭니다. 어지럼증, 실신, 심장 돌연사 발생 가능성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목욕 중 실신해서 욕실에서 넘어지는 노인분들, 전부 이런 식사 후 샤워나 목욕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 병원에도 식사 후 20분 만에 욕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은 7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냥 속도 불편한데 샤워하면 좀 나을 것 같아서요.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뇌혈류가 급감하면서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었고 그대로 욕실에서 넘어진 뒤 출혈이 생겼던 겁니다. 두 번째, 식사 후 바로 낮잠 자기. 식곤증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식후에 졸린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누워 자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일까요? 첫째,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며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몸을 눕히면 뇌혈류 순환이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특히 척추가 굳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진 노인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둘째, 위식도 역류나 위 내용물의 정체로 인해 오히려 소화 불량이 심한 경우 흡인성 폐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인 환자에게 가장 흔한 입원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이 흡인성 폐렴입니다. 셋째,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낮잠 중에 무시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이 돌아가거나 손이 저리는 증상이 생기는데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골든타임을 놓쳐 뇌 손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 번째, 식사 후 바로 운동하기. 건강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다는 건 모두 압니다. 그러나 식사 후 30분 이내의 운동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운동을 하면 근육으로도 혈류가 몰리게 됩니다. 지금 이미 위장으로 피가 몰리고 있는데 운동까지 하면 근육에도 피가 몰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며 이때 발생하는 대표적인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흉통, 현기증, 실신, 심부전 악화, 운동 중 심정지, 특히 식후, 등산, 걷기 운동, 계단 오르기 같은 행동은 노인들에게 심장 쇼크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후 10분 후에 산책을 나간 68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산책이었고 기분 좋게 걸었죠.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뻐근해지며 심근경색이 발생,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고 응급시술을 받았습니다. 식후엔 절대 운동하면 안 됩니다. 운동은 최소 1시간 이후 가벼운 걷기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3. 그럼 식사 후엔 어떻게 해야 건강에 좋을까요? 이제 그럼 식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식후에는 오히려 몸을 쉬게 하고 혈류를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식사 후 바른 습관 5가지. 30분 정도는 앉은 자세 유지하기. 등받이 있는 의자에 허리를 기대고 편안하게 앉아 계세요. 위장에 혈류가 집중되도록 도와주면서 뇌와 심장에도 어느 정도 혈류가 유지되게 됩니다. 가벼운 심호흡하기.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은 교감신경 억제, 부교감 신경 활성화로 소화에도 도움되고 뇌산소 공급도 안정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혈액순환과 위장 운동에 도움이 됩니다. 단 너무 뜨겁지 않게, 조명은 은은하게, 대화는 조용히, 식후에는 자극을 피하고 몸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잠은 최소 1시간 후 누울 땐 오른쪽으로, 위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이는 구조라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화에 유리하고 위산 역류도 줄어듭니다. 4. 왜 나이 들수록 위험해지는 걸까? 젊을 땐 식후에 바로 운동도 하고 샤워도 했는데 괜찮았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젊을 때는 혈관 탄력성, 심장 펌프 기능, 자율신경 반응 속도가 뛰어나서 위험성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우리 몸은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뀝니다. 심장 근육이 약해지고 박출량이 떨어지며 혈관 탄력이 감소해서 갑작스러운 혈압 변동에 대응을 못합니다. 뇌혈류 자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어 피가 적게 가면 바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옵니다.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다시 올려주는 반응이 늦게 옵니다. 이 모든 조건이 식사 직후의 혈류 변화와 겹치면 뇌와 심장이 그대로 타격을 받는 것입니다. 5. 실제 병원에서 있었던 생생한 환자 사례. 사례 1. 샤워 후 의식을 잃은 78세 할머니. 이분은 아침 8시에 식사를 하시고 8시 20분경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셨습니다. 욕실에서 쿵 소리가 나고 가족이 들어가 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응급실 도착 당시 혈압은 70/40으로 심한 저혈압 상태셨습니다. 뇌 CT상 일시적인 허혈성 손상이 보였고 뇌졸중 전 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식사 직후 혈류가 위에 몰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심장과 뇌로 피가 안 간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식사 후 저혈압 쇼크입니다. 사례 2. 식후에 바로 누웠다가 심근경색 70세 남성 환자. 점심 후 10분도 안 되어 침대에 누워서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 호소. 응급 이송되었고 심전도 검사상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확인. 관상동맥 시술로 생명은 건졌지만 이후로 심장 기능은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분의 경우 식사 직후 누운 자세로 인해 복부 팽만, 횡격막 상승, 심장 압박이 발생했고 이미 협심증을 앓고 있던 심장이 순간적으로 혈류를 못 받아 심근경색이 유발된 것입니다. 사례 3. 산책이 살인 산책이 되다 66세 여성. 건강을 위해 식후에 늘 산책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15분 만에 동네를 걷다가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 후 병원 이송. 심장 돌연사로 진단. 다행히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뇌 손상이 커서 언어 장애가 생겼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활발히 활동했지만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식후 운동, 위, 근육 양쪽의 혈류 분산, 뇌혈류 급감, 뇌실신 및 심장 쇼크가 동시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6. 식후 혈류의 흐름과 위험의 연결고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하면 혈액의 60에서 70%가 위장으로 이동합니다. 말초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더 분산됩니다. 그러면 심장과 뇌는 피가 부족한 상태로 떨어집니다. 그 결과 심장은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뇌는 어지럼증, 실신, 뇌허열 또는 뇌졸중, 특히 노인은 혈압 조절 능력, 혈류 보상 능력 모두 저하되어 있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 식후 30분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니라 몸의 주요 기관들이 재정비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골든타임입니다. 7. 흔한 오해와 민간요법 조심해야 합니다. 식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속이 더부룩해서 소화 잘 되라고 하면서 일부러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건강 상식입니다. 식후 샤워하면 소화가 잘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초 혈관 확장으로 오히려 위장 혈류까지 줄어들고 심장 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식후 낮잠은 몸에 좋다? 아니요, 위험합니다. 위액 역류, 폐렴 위험, 뇌혈류 감소, 뇌졸중 리스크 상승. 식후 운동하면 혈당 조절에 좋다? 일부만 맞습니다. 운동은 혈당엔 도움되나 식후 1시간 이후 가볍게 걸을 때만 안전합니다. 고령자는 특히 저혈압 쇼크 위험이 있으므로 한두 시간 뒤 천천히 걷는 게 바람직합니다. 8. 식후 30분 무엇을 하면 좋은가? 1. 조용히 앉아서 심호흡을 하세요.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와 심장에 고르게 혈류를 보내줍니다. 2. 의자에 앉아 간단한 손운동, 발운동. 정맥순환에 도움, 혈액이 아래로 몰리지 않게 해줍니다. 3. 가벼운 대화, 독서, TV 시청. 뇌 자극이 과하지 않으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활동이 좋습니다. 4. 방 안을 천천히 왕복 걷기. 단, 배가 더부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살살 걸으세요. 집안 걷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5. 따뜻한 차 한 잔, 생강차, 보리차 등. 위장순환에 도움, 몸을 안정시켜 줍니다. 9. 식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해야 할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식사 후 즉시 샤워 또는 목욕. 식사 후 바로 누워서 낮잠. 식사 후 격렬한 운동이나 외출.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의자에 기대 편안하게 앉기. 심호흡 반복. 따뜻한 물 한 잔. 조용한 대화나 가벼운 독서. 30분에서 1시간 후 가벼운 걷기. 10. 식후 30분 생명의 분기점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 30분을 무심코 넘겼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을 봐왔기 때문입니다.
식사 후 행동 하나가 심장에 쇼크를 주고 뇌를 잠시나마 숨막히게 만들며 심하면 생명을 앗아가는 도화선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식후 30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계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심장을 살리고 그 30분이 여러분의 뇌를 지켜주며 그 30분이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식후 30분의 기적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